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토마스 맥키너니 전 공군 중장은 11월 29일 WVW 채널과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맥키너니 장군은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 국가 통합의 최대 위기라면서 지금은 바로 감지할 수도 없는 사이버 전쟁이 한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특수부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CIA 요원들과 교전을 벌였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의 전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특수부대 요원 5명과 CIA 요원 1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맥키너니 장군은 교전이 벌어진 곳을 서버 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의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외딴 곳에 위치한 CIA의 안가라는 사실을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 순식간에 벌어진 소규모의 작전이라 독일 메르켈 당국이 개입할 여지는 역시 없었던 것 같습니다. CIA 요원은 준군인 신분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날아온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맥키너니 장군은 또 확보된 서버의 증거물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중공과 이란, 러시아의 정변 미수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서버 급습의 진실이 뭐냐는 의문이 얼마 전 나왔었는데 본질은 미국 내 트럼프 충성파와 딥스테이트의 일원인 CIA가 해외에서 벌인 쟁투입니다. 맥키너니는 또 국토안보부 사이버 안보국의 크리스 크랩 같은 이는 대선의 보안 체계가 안전하다고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도 서버를 통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역자들의 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이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면 미국이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들이 정권을 가로채게 된다면서 굳건히 버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맥키너니 장군은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를 도둑질 당한 것을 알고 행정명령을 발동해 외국 세력의 대선 개입 행위를 제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 러시아 게이트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고난을 당했던 마이클 플린 장군도 사면 후 처음으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에 이르는 확고한 길을 닫고 있다면서 100%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컴퓨터를 이용해 스윙 스테이트에서 물을 탄 사기극이며 대량의 증거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감히 미국 회사가 자국민들을 사찰하느냐고 일갈했습니다. 또 크라켄은 중공과 이란이 대선에 개입한 명백한 증거를 추적해냈다면서 바이든이 정권을 잡으면 미국은 종말을 맞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경선 고문이었던 카터 페이지가 러시아 게이트를 캐낸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감시하고 도청한 인사들을 대거 기소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59페이지에 이르는 소장을 냈습니다. 로버트 밀러 특검이 날조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를 파헤친다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불법 감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 소장의 피고는 FBI 전 국장 제임스 코미, FBI 국장 대리 앤드루 맥커비, FBI의 전 수사요원 피터 스트로족, 그리고 FBI 측 변호사 켈빈 클라인 스미스 등입니다. 이 가운데 케빈 클라인 스미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CIA의 이메일 내용 하나를 수정해 카터 페이지를 도청하는 명분으로 사용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또 카터 페이지를 모함하기 위해 영국 스파이 크리스토퍼 스틸이 만든 확인되지도 않은 문건까지 동원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힐러리 클린턴이 배후에서 공작을 벌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9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파헤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6년 대선 이후 자신을 비롯해 측근들을 불법 사찰하고 괴롭힌 러시아 게이트의 사기를 수사할 특검 임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 전 국장 제임스 코미, FBI 국장 대리 앤드루 맥커비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있지도 않은 러시아 게이트로 밀러 특검까지 만들어 4,800만 달러를 허비했다면서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진작부터 더렘 검찰총장에게 지시해 FBI 변호사 케빈 클라인 스미스가
CIA 이메일 워딩까지 고쳐서 버린 짓들을 내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2015년부터 집요하게 괴롭혀왔다면서 사기극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대선 사기극을 파헤치는 김에 아예 몇 년 전의 사기극을 뿌리채 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홍보 담당자 댄 스캐비노의 트윗을 공개하며 So much truth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잘 대변하는 진실이 담긴 영상이란 감탄사입니다. BBC 다큐의 한 장면으로 사자가 자기를 에워싼 하이에나 떼를 상대로 반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좌파 세력들의 포위 공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는 심정을 측근히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11월 14일 워싱턴 DC의 마가 랠리에서도 한 시민이 사자 사진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1월 28일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네바다주에서 온 커트니 홀랜드라는 여성을 딱 부러지는 어조로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좌파가 도둑질한 이번 선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전국의 유권자들이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는 미국민들의 요구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바다에서만 일어난 줄 알았던 부정행위가 미시건, 위스콘신, 조지아, 애리조나에서도 발생했다면서 이제 사일런트 머저리티는 얼라우드 머저리티가 돼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민주당이든 리버럴리스트든 공화당이든 우리의 표는 소중한 것이라면서 부정투표는 민의를 압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대판 쿠데타라면서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닌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대통령 트럼프는 이미 4년 동안 홀로 싸웠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싸울 차례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Stop the Steal을 연창했습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의 우한 폐렴 락다운을 항의하면서 유권자들의 표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시위에는 베트남계 미국인들도 대거 동참했습니다. 일본인들도 도쿄에서 동아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God bless America란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확성기로 바이든은 대통령이 아니다. 미국의 주류 매체들은 편파 보도를 멈춰라. 대통령은 매스컴이 선발하는 게 아니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중공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면서 Take down CCP란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미 대선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며 전 세계, 특히 동맹국인 일본으로서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자각한 일본인들이 나선 겁니다. 그저 매스컴이 전해주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하는 남의 나라 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도 큰 타격이라는 것을 일본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트럼프 지지 시위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차량까지 동원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중국 광동성의 비밀 공장에서 미 대선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제주도에 발송됐다는 내용의 영상이 인터넷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쇄업자와 주문자 간의 대화도 들립니다. 돈만 제때 지불되면 얼마든지 만들어주겠다. 용지가 다르니 잉크도 달라야 한다. 문제없다. 양이 많은데 배송에는 문제없나.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국제 탁송도 가능한가? 물론이다. 아무 문제없다. 장당 비용이 얼마인가? 지난번하고 같다. 등등의 대화가 오갑니다. 미국 매체 게이트웨이 펀딧은 이 영상에 나온 투표용지와 플로리다주 샬롯 카운티의 실제 투표용지와 대조한 결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극도의 반 트럼프 논조로 시청률이 곤두박질치고 매물로 나온 CNN이 갑자기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도를 내놨습니다. 물론 CNN이 민주당 기관 방송의 입장을 버릴지는 미지수지만 보도를 봐서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CNN은 2020년 대선에서 3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익명의 정치 헌금, 즉 검은 돈이 바이든 진영으로 갔다면서 이는 공화당이 받은 것의 2배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 돈 가운데 1억 3,200만 달러가 바이든에게 직접 흘러간 데 반해 트럼프의 경우 2,2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630 펀드라는 조직이 이끄는 세계 리버럴 단체가 민주당의 검은 돈 3분의 1을 차지한다면서 이 펀드로부터 나온 5,200만 달러는 선거에서 활약한 기타 단체로 흘러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1630 펀드는 좌파 단체의 주축으로 리버럴리스트들의 행정과 법률, 회계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받는 단체 가운데 디맨 저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임명을 줄곧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메인주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수전 컬린스를 떨어뜨리기 위해 현지 민주당 캠프에 4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연임 반대 선전기구인 링컨 프로젝트에 3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11월 27일 독립기자 카일 베커는 CNN을 공유하면서 트럼프가 승리로 직진하는 비결이란 내용의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공화당이 스윙 스테이트의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의회가 대선 사기를 확신하고 있다. 때문에 바이든은 270명의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할 것이며 결국 각 주의 대표가 투표를 하게 되면 트럼프가 26대 23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CNN이 예측한 수순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가 우편 투표로 인해 증발하는 시비가 발생해 각주 의회는 각기 선거인을 선출해 하원으로 보내게 될 것이다. 선거가 난장판이 돼 270명을 아무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각주가 한 명씩의 대표를 하원에 보내 투표를 하게 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각 주가 중공제약회사 BGI가 생산한 우한 폐렴 진단키트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셔널 펄스는 11월 27일 보도에서 BGI는 중국 공산당 산하의 제약회사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어 미 정부가 부득불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내셔널 펄스에 따르면 BGI는 화웨이와 합작 관계로 중공 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있으며 중공이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 뱅크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BGI는 2012년 오바마와 바이든이 미국의 외국투자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미국 진출에 길을 터졌습니다. BGI는 미국의 Complete Genomics까지 인수해 수백만 건에 이르는 미국민들의 유전자 정보까지 수집할 권한까지 챙겼습니다. BGI는 우한 폐렴이 미국에 창궐한 틈을 타 각 주에 사사의 시약과 테스트 키트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